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려입니다. 오늘은 NAD, 나드의 C658. 이게 참 빈번히 스쳐 지나가면서도 제대로 이 제품을, 특히 저 같은 세트인 C298 이거랑 거의 커플처럼 이렇게 뭐 처음부터 그렇게 설정이 돼 있었기도 했고, 출시할 때부터 그러다 보니 마치 C298의 부속물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이 제품을 좀 저희가 좀 조명을,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 샘튜브가 다루는 그런 이런 컨셉 자체가 그렇게 스쳐 지나간 제품들을 좀 한번 제대로 혹은 분리해서 이 제품만의 특성을 좀 같이 좀 살펴보고, 어떻게 쓰는 건가, 어떻게 쓰는 게 좋은 제품인지 조금 더 심화시켜서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658 같은 제품은 최근 같은 좀 경기 한 길게 보면 한 1년 가까이, 좀 짧게는 좀 더 저기 하긴 한 6개월 동안은 좀 오디오 경기도 좀 많이 좀 다운이 돼서 가격 자체가 이제 하이엔드 경기가 어떻게 됐든 그냥 팔리는 제품들은 그냥 그대로 있고, 중간 그룹이 좀 약해진 거죠. 그런 제품들이 좀 출시가 조금 더디거나 구매자들이 좀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그룹이 좀 옅어졌다고 했을 때, 그 그룹이 이동한 쪽이 조금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거나 종종, 그래서 가격 자체가 좀 메리트가 있는, 하지만 성능은 놓칠 수 없는 게 또 오디오 파일들의 또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좀 필터링을 하다 보면 꼭 눈에 들어오는 게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단독으로 써도 괜찮은 제품이냐, 이 제품의 성능 어디까지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면 단독으로 사용해도 대단히 뛰어난 제품이라는 거, 가격 대비 성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상당히 설정이 잘 되어 있는 제품이라는 걸 미리 알려드리고 이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AD는 뭐 램브룩 그룹 산하에서 이렇게 보면 마치 느낌이 마스터 시리즈, M자단 제품들 있죠. M33, M23 뭐 이런 제품들, 그쪽과 M이 아닌 제품들, 마스터와 마스터가 아닌 제품들, 이렇게 실제로 NAD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그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원래 NAD는 그 초기부터 만들었던 그런 자신의 스타일들이 굉장히 잘 안정되게 굳어져 왔습니다. 그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3020 같은 제품, 이 제품은 엄청난 제품이었죠. 그 미국 스테레오파일즈에서 어이없을 정도로 가격이 싸다 하면서 자신들의 100대 제품을 뽑으면서 10몇 위에 뽑아줬죠. 한 20위 안에 선정을 했던 제품이에요. 가격이 엄청났어.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하여튼, 그리고 앰프 부분만 따져보면 이 위로 앰프가 한 서너 대밖에 없었던 100위 안에. 그러니까 뭐 크렐, 마크레빈슨 이런 앰프들을 막 제치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놀라운 앰프였죠. 하여튼 그렇게 시작한 NAD 사운드, 이게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에 맞는 포맷과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디지털 시대에 맞는 포맷으로 그런 인터페이스와 성능을 쭉 이렇게 진화시켜 오면서도 원래 사운드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딱 두 번의 저기가 있었죠. S 시리즈와 M 시리즈. S 시리즈는 실버 시리즈죠. 2000년 초반에 있었던 그 제품 컬러 자체를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갔어요. 무광의 저 실버 톤으로 갔던 S300, S200, S100 이런 제품들이 있었고, 그리고서는 이제 M 시리즈, M33으로 일단 포문을 열었던 이 마스터 시리즈, M으로 시작하는 이 제품 소리가 좀 원래 클래식한 NAD와는 소리가 좀 다르죠. 여하튼 그런 걸 빼고는 약 90%의 제품군은 원래 72년에 설립한 이 회사의 그 사운드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고, 그걸 그대로 지금 최근까지, 가장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제품이 바로 이 658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58은 정확히 말하면 자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블루 OS 스트리밍 DAC, DAC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제품은 DAC 성능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의 한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스트리머, 블루 OS로, 이제 앞에 블루 OS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지만 블루 OS 스트리밍이 있고, 그 다음에 32비트 4브루 칩이 들어간 DAC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리앰프, 사실은 이 앰프의 NAD 기원이었던 프리앰프가 들어가 있는
이 세 개가 대등하게 들어가 있어서 프리앰프로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 제품을 전체를 지금 말한 프리앰프, DAC, 스트리머를 같이 다 쓰면은 파워앰프 하나 붙이면 아주 간단한 이 세 가지 성능을 다 쓸 수 있는 제품이 되고, 반대로 그 중에 하나만 써도 돼요. 난 스트리밍만 쓰고 싶다 그러면 스트리밍에서 디지털 출력해서 다른 DAC 붙이셔도 되고, 아날로그 출력을 하겠다 그러면 저 다른 디지털 기기 스트리머를 붙여서 DAC로만 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리아웃을 해서 그냥 소스기를 다른 걸 꽂아서 프리앰프로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그렇게 구분해서 쓰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 세 개 기능 중에 한두 개를 서로 통합시켜 쓰기에는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쓰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그런 기능이 통합이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램브룩 그룹 산하의 가장 뛰어난 인터페이스, 제가 보기에는 탑3의 그 스트리밍 그 자체 앱을 갖추고 있는 탑3 스트리밍 시스템, 그러니까 플레이 앱과 그 다음에 이 스트리밍 품질까지를 포함하는 세계 뭐 최고 세 개 중에 하나예요. 블루 OS. 블루 OS는 지금 램브룩 그룹 이외의 타사에도 여러 영국 회사들이나 타사에도 그 시스템을 아웃소싱,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웃소싱이죠. 그쪽에다가 제품을 블루 OS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뛰어난 스트리밍 시스템 중에 하나니까 그게 일단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룬 레디 인증받았죠. 그다음에 MQA 풀 디코딩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뭐 모든 그 고해상도 음원 서비스의 앱을 다 탑재하고 있고요. 그런 스트리밍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블루 OS의 그 앱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UI가 대단히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 쓰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비주얼도 대단히 뛰어나고, 그리고 원래 블루 OS라는 회사가 램브룩 그룹 산하에서도 그 64개 룸을 동시에 멀티룸, 그러니까 멀티룸 기능이라고 통칭하는데 동시에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걸 잘 쓰시는 분들 혹은 뭐 집보단 좀 사무 공간에 가까운 쪽에서 동시에 멀티캐스팅, 뭐 사이멀캐스팅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음악을 플레이할 일이 있을 분들한테는 대단히 유용한 기능을, 좀 더 확장된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스트리밍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 그리고 사운드 사실은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사브르의 32비트 784kHz 그 DAC 그 시스템, 이 아날로그 컨버팅하는 프로세싱하는 그 기술 자체가 NAD 어떤 이 파워앰프 쪽 말고 프리앰프의 사운드를 결정하는 그런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다는 거. 이 사실은 NAD를 이렇게 디지털화된 NAD를 어느 순간 보면은 사실은 스트리밍은 블루 OS에서 가져온 거고 NAD의 앰프 쪽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진 디지털 기능, 디지털 성능 이런 건 사실은 DAC를 그 전원부와 뒤에 출력단을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그 NAD의 현재 기술의 어떤 사운드의 어떤 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프리아웃 같은 경우는 프리앰프로 이제 다른 파워앰프 연결하거나 뭐 고정 볼륨으로 해서 인티앰프 연결을 할 때도 프리아웃이 이게 좀 유난히 좀 신경 쓴 게 멀리서 쓰거나 원거리 전송을 하거나 좀 더 그 안정적인 프리아웃을 하기 위해서 밸런스, 언밸런스가 둘 다 있어요. 그래서 프리아웃을 적극적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이 제품을 사용하는 용도 중에 하나겠습니다. 뭐 처음부터 658, C658과 함께 파워앰프인 C298을 커플처럼 그렇게 NAD에서는 출시를 했는데, 참고로 C298은 스테레오 파일에서도 저 추천기기 리스트에서 A 클래스에 올라 있죠. 하여튼 그 가격대에서는 가장 싼 A 클래스가 아닐까 싶은데 그 정도로 성능을 많이 칭송하는, 여전히 NAD는 성능 본위의 제품이다. 가격이 얼마이건 간에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 게 파워가 298인데 사실은 요 658만 살짝 띄어도 굳이 298하고는 이제 일체감 있는 그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모듈을 쓴 그런 재생 장치로서의 출력 장치로서의 성능을 하나로 그냥 이을 때 그냥 부신과도 같은 제품이지만 658 하나를 다른 파워나 혹은 다른 인터페이스, 다른 소스 기기랑 연결하기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편리하고 세팅이 잘 돼 있는 시스템인 그런 기기죠. 일단 소리를 들어보고
658 소리를 뭐 오늘도 298로 조합을 해서 들어보긴 하겠습니다만 이 프리와 스트리밍 기능, DAC 기능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음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To you I belong. Maybe one day you'll wake and you'll find me gone. But lover boy, if you call me home, I'll come driving fast as wheels can turn. Oh, lover boy, I know you too well, and all of my lonely secrets to you I tell. The highest of highs, the lowest of lows. I'll come driving fast as wheels can turn. Fast as wheels can turn. 네, 오늘 시청은 파원 역시 뭐 처음부터 같은 페어였던 NAD의 C298, 그 다음에 스피커는 오디오 벡터의 R3 아르떼. 제가 이 조합으로 가장 뛰어난 스피커 중에 뭐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프로악인데 소리샵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잘 맞는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R3 아르떼. 이렇게 들어보면 NAD가 파워 같이 시청한 298도 M33에 들어간 똑같은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모듈을 탑재하고 있는데 M33, 마스터 시리즈하고 소리 설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298의 소리를 잠깐 알려드리면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모듈을 쓰면서도 원래 솔리드 스테이트 자사에 설정한 초기부터의 NAD 사운드 살짝 살집이 잡히고 도톰한 탄력이 있는 이런 사운드로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저음 재생이나 저음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D클래스 증폭의 장점을 살리되 음의 결이나 음색은 원래 NAD 고유의 소리로 만들어낸 게 C298이에요. 거기에 C298의 절묘함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소리를 최종 입구부터 설정한 건 바로 이 C658인데요. 기본적으로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뛰어나고 이미 프리앰프에서도 이런 게 좀 있어요. 원래 NAD 앰프, 나도 3020 같은 그런 아주 초기 70년대 명기들이 스테레오파일 같은 미국 평론가들한테 환영을 받았던 이유는 가격이 싼데 성능이 좋다 이런 그냥 단순한 기능이 아니고 미국 앰프에는 없는 어떤 특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다른 회사에서는 뭐 커런트 덤핑이나 하여튼 댐핑이 아니고 덤핑이에요. 전류의 헤드룸을 좀 더 많이 남겨둔 그런 전원부. 이 전원부를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소위 클리핑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 가격대 제품들에서 종종 보아온 갑자기 악기수가 많아지거나 출력이 굉장히 순간 피크 출력이 높게 올라가면 스피커에 찌찌직 소리가 나는. 그러니까 앰프가 그 이상 리니어하게 재생을 못하는 거죠. 전류를 똑같이 전송을 못하는 때 생기는 그런 클리핑 현상. 이런 게 없었어요. 그게 크게 보면 그냥 현상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전류가 모자란 일이 거의 드물다는 그런 말씀이죠. 프리앰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헤드룸을 둔 프리앰프의 기능이 파워앰프까지 그대로 이어져 가면 대단히 윤택한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보기 좀 어려운 여유로운 소리, 그게 사실은 658을 대표하는 어떤 사운드 특성이나 제품의 품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본 레지스탕스, 저 뮤즈의 곡 같은 이런 사실은 고해상도 음원은 아니에요. 뮤즈 음악이 약간 좀 설정 자체가 매끄럽다기보다 살짝 거칠게 음의 튜닝이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처음에 한 30초, 30초 지나면 이제 두구두구두구 이렇게 박두해 오는 그런 비트가 들어오잖아요. 빠른 비트가 업비트가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거기서 이제 위상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게 다른 악기하고 혹은 다음 비트하고 이렇게 좀 시간이 차이가 좀 안 맞아서 엇갈리면 묘한 불만감이 생겨요. 들을 때. 이거 소리가 좀 이상하다 이런 그냥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막 이렇게 좀 꽉 못 찬 느낌, 꽉 차 있지 않고 살짝 불만족이 생기는 어떤 그런 상태. 그 비트가 이게 되게 단순한 비트 같아도 곡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의 차이가 꽤 큰데 658이 그런 신호를 정확하게 내보냅니다. 일단 스트리밍부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연산이 돼서 658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 뮤즈의 레지스턴스 같은 곡을 들어보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아주 호쾌한 다이나믹스와 아주 깔끔하게 비트가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저역에도 해상도가 나오는 아주 약간 왜소할 만큼의 어떤 해상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저역이 아니라 두툼하고 탄력이 있으면서도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호쾌함. 이게 사실 NAD 사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클래식한 NAD 사운드를 이런 곡에서도 느낄 수 있고요. 피터 베스펠이 연주하는 브라함스 첼로 소나타죠. 1번. 이 아다지오가 이렇게 들어보시면 뭔가 역시 또 윤택한 느낌, 그냥 제일 통칭하자면 매끄럽고 어딘가 좀 여유로운, 좀 아주 빡빡하게 최고까지 지금 짜낼 수 있는 소리를 다 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예 좀 더 낼 수 있다는 그런 여유로움이 좀 있어요. 사실은 이 NAD, 나드 앰프를 듣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여기서 잠깐 이 제품의 좀 그런 사운드에 비교해서 가격이 왜 이렇게 싸냐, 가격 어떻게 싸게 할 수 있었냐를 잠깐 알려드리자면 제품 자체 셰시를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만든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스터 시리즈하고의 차이는 마스터 시리즈는 알루미늄을 그 통을 그냥 깎아가지고 들어간, 그래서 좀 더 진동에 견고하게 대응할 수 있고 좀 더 미세한 신호에 좀 더 처리하는데 유리하겠죠. 진동이나 내부 셰시 자체가 이렇게
그 얇은 철판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통으로 만든 마스터 시리즈와 비교하면 그런 것들은 마스터 시리즈가 좀 더 유리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 통 안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성능은 마스터 시리즈에 못하지 않다는 거 그런 것들. 여하튼 그런 것들을 지금 브람스 소나타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런 거죠. 힘이 더해지고 이런 곡들을 들을 때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제품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힘이 더해지고 늘어나고가 짧은 순간에서도 급격히 늘어났다가 그다음에 연소금이 첼로 같은 쭉 연소금이 갈 때 그거를 리니어하게 쭉 같은 품질로 들려주는 느낌. 그리고 그 그냥 음의 한 음이 쭉 이어지는 디지털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 약간 보풀보풀 거리는 보잉 활이 어디를 미끄러지고 있구나 줄 위를 미끄러져서 그 뭔가를 타고 넘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이 피아노 반주로 하는 두 개 악기를 연주한 이 곡을 화면 뒤쪽에 스피커 뒤쪽에 굉장히 입체적으로 아주 잘 표현한 실제 사이즈를 보일 듯한 사이즈가 보여질 듯한 그런 음상으로 잘 보여서 되게 대단히 좋고요. 그다음에 보컬곡이죠. 이 Everything But the Girl의 드라이브인의 어쿠스틱 버전 이런 곡을 들어보면 보컬이 대단히 그럴 때 이제 쓰는 말이 소노리티다. 아주 그냥 그 가수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어떤 미세한 감정들이 쫙 끝까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오는 느낌. 끝에 그리고 살짝 떨림 이런 것까지를 잘 포착하고 있죠. 이런 곡 듣기에 대단히 좋습니다. 그 상당히 좀 사실 여기서 좀 더 가면 아까 그 셰시 얘기를 했는데 셰시를 좀 더 견고하게 만들면 노이즈 레벨을 좀 더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 다이나믹 야금하고 조금 더 그 큰 음들의 변화 관계가 좀 더 극명하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좀 더 뚜렷하게 이렇게 대비가 뚜렷하게 나는 이런 차이가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그런 곡들을 일반적으로 듣는데 그걸 꼭 이게 집어서 이 부분은 좀 위에 마스터 시리즈보다 좀 떨어진다 못하다 이렇게 비교할 만큼을 이렇게 알아차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굳이 비교해 주자면라고 이제 가로를 치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 제품 가격이 소비자 가격은 300만 원대고 실구매 가격은 200만 원대. 그것도 200만 원 초반에 구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봤을 때 제품의 성능은 대단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스트리밍 DAC 프리앰프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도 아마 대안이 별로 없을 틀리지 않은 말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NAD의 마스터 시리즈를 제외한 그 스트리밍 블루 OS 스트리밍 DAC 여러 인프라 램브르 그룹의 인프라가 모두 투입이 되어 있는 C658을 단독으로 봤을 때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제품에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들 많아요. 뒤에 보면 이제 MDC 같이 그 모듈 디자인 컨스트럭션이라 가지고 나중에 블루 OS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때 그다음에 HDMI를 확장시킬 때 그런 걸 쓰라고 뒤에 슬롯이 2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사서 오래 쓰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성능을 확장시켜서 추가해서 쓰라는 얘기도 되고 여하튼 그런 것들을 그냥 이거 하나로도 사실은 끝내고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스트리밍과 DAC와 프리앰프 값쳐져 있는 제품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